이상용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재정적 어려움이나 직장 생활의 실패가 아니라 어린 나이에 가족을 잃었다는 느낌과 바쁜 생활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는 괴로움이었습니다. 이상용은 한국이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에서 회복하고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인 시기에 서천에서 태어나 가난한 농가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인내심 많은 농부였고 어머니는 근면하게 일하셨으며 그의 네 형제를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6살이던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그의 가족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군대에 징집되어 돌아오지 않았고 그의 어머니는 홀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밤에 불 옆에 앉아 자식들이 앞을 못 본다고 생각하며 소리 없이 울던 어머니의 모습이 이상용의 기억 속에 새겨져 있었다. 그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쌀겨를 섞어 만든 얇은 죽을 먹어야 했고 때로는 살아남기 위해 산나물만 먹어야 했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가 12살이었을 때 그의 어머니가 과로와 질병으로 사망했고 그와 그의 3명의 남동생은 고아가 되었습니다. 이상용 형은 큰 형으로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는 학교를 중퇴하고 서천 근처의 밭과 어항에서 일하며 형제 자매들을 부양할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강가에 앉아 물이 흐르는 것을 바라보며 울기도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줄 수 없어서 무력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잃은 슬픔과 어린 시절의 부담은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고통은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 슬픔은 어린 시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상용은 자라서 윤혜영과 결혼하면서 또 다른 공허함에 직면하게 되었다. 바로 자녀들과의 이별이다. 그와 윤혜영 사이에는 이민재, 이수진, 이혜민이라는 세 자녀가 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세운 건축 자재 회사에서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일하며 바쁜 직장 생활 탓에 자녀들과 함께할 시간이 원하는 만큼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수진이 7살쯤 되었을 때 딸이 그에게 짧은 편지를 쓴 적이 있다고 회상했다. 아빠, 항상 직장에 다니는 대신 집에 와서 나랑 놀아줘. 이상용 씨는 하루 종일 지친 몸을 이끌고 편지를 읽고 사무실에 혼자 앉아 아버지로서 실패한 것 같아 울었다고 합니다. 그는 항상 선물을 가져오거나 가족과 함께 희귀한 날들을 보내며 슬픔을 보상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슬픔은 여전히 그의 가슴에 남아 있었고 그의 인생 전체에 울려 퍼지는 슬픈 멜로디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상용의 가장 큰 고통은 1975년 동생 이상훈이 직장 사고로 사망했을 때의 죄책감으로 더욱 커졌습니다. 이상훈은 그가 가장 사랑했던 동생이었고 그를 부양하고 교육하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25살의 나이로 상훈이 어린 자식을 남기고 죽자 이상용은 형의 무덤 앞에서 밤새 울며 형을 인생의 고난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81세의 나이에 그는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윤혜영에게 종종 말하곤 했는데 가장 큰 슬픔은 잃은 것이 아니라 지키지 못한 것, 즉 가족, 시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 소중한 순간이라고 했다. 이상용의 인생은 인내와 성공, 그리고 침묵의 눈물에 대한 긴 이야기로 빈곤에서 벗어나 한국에서 유명한 사업가가 되기까지 한 남자의 끊임없는 여정을 반영합니다. 서천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이상용 씨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1960년에 16살의 나이로 고향을 떠나 서울로 와서 자신과 형제 자매를 위해 더 나은 삶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는 수도의 뜨거운 햇볕이나 얼음비 아래서 벽돌과 시멘트를 나르는 건설 노동자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용은 24세였던 1968년에 처음으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수년간 건설업계에서 경력을 쌓은 후 서울 마포구에 작은 건축자재 매장을 열었습니다. 그는 친구에게서 빌린 소액의 자본과 꾸준한 노력으로 상품의 품질과 헌신 덕분에 고객들에게 빠르게 평판을 쌓았습니다.
1975년까지 그의 가게는 서울과 주변 지방의 건설 프로젝트에 시멘트, 벽돌, 철강제를 공급하는 작지만 안정적인 회사인 상용건자재 주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으로 그는 1980년에 한국중소기업협회로부터 우수 청년 기업 가상을 수상하였고, 이는 그가 항상 자랑스러워하는 이정표입니다. 이상용 대표의 경력은 1990년대에 정점을 찍었는데, 그 당시 그의 회사는 강남 아파트, 단지 건설과 인천 고가도로 건설을 포함하여 국내 여러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의 주요 공급업체가 되었습니다. 회사의 연 매출은 수천억 원에 달하고, 그는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로 여러 경영 세미나에 초대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1995년 올해의 기업 가상을 받기 위해 무대에 섰던 순간을 떠올립니다. 청중이 박수를 치는 모습을 내려다보며 마침내 자신의 모든 노력이 보상받은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후광 뒤에는 그가 감춘 눈물이 있습니다. 이상용 회장의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1987년 경제 위기로 회사가 큰 타격을 입었을 때 발생했습니다. 주요 고객 중 한 곳이 파산을 선언하면서 그는 회수 불가능한 수십억 원의 빚을 지게 됐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그는 윤혜영과 함께 서울에서 처음 구입한 집을 팔아야 했는데, 그 집에는 많은 가족의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집 매매 계약서에 서명한 뒤 서천으로 차를 몰고 돌아와 바닷가에 들러 무력감에 핸들을 움켜쥐고 울었다고 말했다. 이 실패는 재정적 손실뿐만 아니라 가족을 실망시켰다는 점에서 고통스러웠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발생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여러 개의 주요 계약을 잃었고, 그는 가족이라고 여겼던 오랜 직원들을 여러 명 해고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전직 직원이 그를 찾아와 직장 복귀를 요청했을 때 그는 사무실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겪은 사람을 도울 수 없어서였죠. 하지만 이상용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사를 재구조화하여 소규모 프로젝트에 집중했고, 점차적으로 회사의 입지를 회복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은 사업을 구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비록 그가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 하더라도 모든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상용 씨에게 성공은 단지 돈이나 명예가 아닌 가족과 지역사회에 물려주고 싶은 유산을 의미합니다. 그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고향인 서천의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한 장학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그가 형제들을 부양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던 가난한 어린 시절에서 나왔습니다. 1990년부터 그는 회사 수익의 일부를 빈곤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고, 2000년에는 상용장학재단을 정식으로 설립했습니다. 2025년까지 이 기금은 500명 이상의 학생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장학생이 찾아와 고마움을 표하자 그는 마치 어린 시절에 받지 못했던 것을 돌려주는 것 같은 기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상용 대표는 또한 사람들이 기술을 배우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서천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짓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는 2010년에 자금을 모으고 사업 친구들에게 지원을 요청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8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금 부족으로 센터는 아직 완공되지 않았지만, 그는 끈기 있게 종종 고향으로 돌아가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그는 윤혜영에게 이것이 자신을 낳아준 땅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또 다른 목표는 자녀와 손주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빠와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이민재, 이수진, 이혜민, 그리고 손주들과 더욱 가까워지며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고자 노력했다. 이상용의 사랑과 결혼은 행복의 순간과 깊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의 여정입니다. 그는 1967년 윤혜영을 만났는데, 당시 그녀는 자신이 협력하던 건설회사에서 비서로 일했습니다. 두 사람은 1970년 서천에서 가족과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렸다.
윤혜영은 그의 경력 초기에 어려웠던 시절에도 항상 그를 지지해준 온화하지만 강한 여성입니다. 이들에게는 세 자녀가 있으며 이상용 씨는 한때 그들의 결혼 생활이 평화롭게 이루어질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의 사랑에 대한 가장 큰 슬픔은 바쁜 일정 속에서 윤혜영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가 몇 달 동안 집을 비워두고 아이들을 돌보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수진 씨가 심하게 아플 때 윤혜영이 전화를 했는데 이수진 씨는 부산의 계약 문제로 인해 바로 돌아올 수 없었다. 그러자 그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상용아, 돈은 필요 없어. 그냥 너가 여기 있으면 돼. 그는 그 말에 울음을 터뜨렸고 자신이 의도치 않게 그녀를 혼자 두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두 사람 사이에 큰 다툼도 없었고 이혼에 대한 생각도 없었지만 그 보이지 않는 거리는 그의 마음속에 오랜 세월 슬픔으로 남았다. 상용건자재주, 가치와 서울 및 서천 일대의 부동산 가치, 개인 저축 등을 합쳐 약 500억 원, 약 4천만 달러로 추산된다. 그는 1995년에 매입한 서울 강남구의 2층 주택, 현재 시가 약 100억 원과 서천의 소규모 농장, 시가 약 20억 원을 소유하고 있다. 그의 회사는 더 이상 전성기는 아니지만 여전히 연 매출 50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50년이 넘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축적된 재산이지만 그는 종종 자신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은 가족과 자신이 남긴 가치라고 말한다. 이상용 씨의 아내이자 5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해온 윤혜영 씨는 누구보다 그가 겪은 슬픔을 잘 이해한다. 그녀는 친한 친구에게 상용이는 강한 남자지만 그는 항상 결코 치유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어. 그는 부모님과 남동생을 잃었을 때 가장 슬펐고 그는 항상 가족과 더 많이 함께 할 수 없어서 자신을 비난했다는 걸 알아. 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녀는 그가 어머니 무덤을 참배하기 위해 서천으로 돌아올 때마다 몇 시간씩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영은 또